여러분이요, 영어 공부를 최단 기간에 정말 가장 짧은 시간 안에요. 너희들의 목표는 우선 이렇게 생각해야 돼. 고1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건 너희들의 야 별로 의미가 없어. 어디에서 잘 나와야 되냐면 고등학교 3학년 영어 모의고사에서도 안정적으로 90점대 중반 이상이 나와야지만 너희들은 실제로 1등급을 별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 우선요. 선생님이 이용하는 방식은 뭐냐면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을 칩니다. 자,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를 들어가요. 요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아서 모의고사를 만들 수 있는 교육청은 딱 3군데밖에 없어. 서울, 부산, 인천, 그 중에 서울이 최고인데 아이씨 웬 옥션. 죄송해요. 요즘 컴퓨터가 이상해서 광고가 쭉쭉 뜹니다. 자,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 왜 웃었어? 광고가 막 뜨는 게 보였어? 그렇구나. 컴퓨터는 느리고 광고는 빠르고 세상 그런 거지. 자,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 들어오면 교육정보라는 요 부분을 이렇게 커서를 대시면요. 여기에 학력평가 자료라고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요 학력평가 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력평가 자료에는요. 사설 모의고사가 아닌 교육청 모의고사가 전부 다 실려 있어요. 몇십 년 동안, 한 20년 동안 쌓아온 어떤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 시험지도 들어가 있고, 답지도 들어가 있고, 음성 파일, 국어 쪽이나 영어 같은 경우 음성 파일 필요하지? 그것도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요, 요런 어떤 결과까지도 다 통계 자료까지도, 아이들 전국에 있는 아이들의 통계 자료까지도 다 나와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자료야. 자,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고층 고1이잖아. 고1 모의고사에서 나는 안정적으로 90 이상 나와? 그러면 어디를 확인해 봐야 돼? 고1이 아닌 고2 모의고사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고2 모의고사를 공부했는데 나는 안정적으로 90점 이상 1등급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그 후에 어디로 가야 돼?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로 가셔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도 난 안정적으로 이건 1등급이 안 나올 수 없어. 이 정도 실력이 되시면 공부해서 이제 이렇게 손을 간단히 놓으시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우선 내가 1학년인데 1학년에서 좀 잘 나와.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택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분명 난이도의 차이가 확 있어. 이건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쳐봐서 알아. 엄청나게 큰 난이도의 차이가 있어. 특히 고2에서 고3의 난이도 차이는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난 고1인데 1학년에서 난 모의고사 90 이상 안정적으로 잘 나오니까 고2 모의고사를 한번 봐야지. 그래서 3월달은 고1 수준이니까 6월달 모의고사로 봐야지. 이렇게 놓고 검색을 딱 눌러요. 이런 식으로 연도와 월 이런 거를 다 찾아낼 수 있어. 3, 6, 9, 10일이지 모의고사 치는 해는. 그래서 이 모의고사 영어를 딱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에요. 여기 들어가서 영어 자료를, 이거는요 다른 과목도 다 받아낼 수 있어. 그치? 굉장히 훌륭한 자료들을 모아 있는 건데 이 노트북을 쓰려면 굉장히 사람이 여유로워야 돼. 조급하면 못 써. 여기 한번 볼게요. 얘 봤더니 뭐가 들어있냐. 알집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거 어떻게 주냐? 그냥 확인 누르면 되나? 예. 여기에 봤더니 여기 mp3 형식 사운드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사실 이 파일을 눌러가지고요 듣기 테스트도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거 너무 시간 많이 걸릴까? 그런데 우리는 우선 듣기는 들었다 치고, 예, 영어 모의고사 프린트를 이제 출력을 해내는 방법. 요거 누르면 뭐 다 출력은 해내겠지.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떠라. 예. 모의고사가 이제 뜨네요. 자, 인쇄할 때 주의할 점만 하나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어 모의고사가 떴어.
내가 얘를 인쇄할 거야. 그래서 인쇄를 누르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여기 뭐 페이지 넣고 뽑으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가끔 자동 인쇄에 맞춰져 있는 경우 있어요. 자동 인쇄에 맞추면 종이는 이만한데 시험지는 이만한 게 뽑혀서 일부만 나와. 즉 쓸 수 없는 종이가 나오니까 반드시 공급용지에 맞춰서 인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급용지에 맞춰서 영어도 인쇄하고 답지도 인쇄를 하면은 이렇게 모의고사가 뽑혀져 나오는 거야. 솔직히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 시중에 가면은 모의고사 모음집 많이 팔지. 아주 비싸게 팔아요. 책도 되게 들고 다니기 힘들게 커다랗게 나오고 사설 모의고사야. 중요한 건 사설보다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훨씬 중요한 자료라는 거야. 근데 그 중요한 자료가 몇십 년, 1년에 한 열 몇 개씩 해가지고 20년 이상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는 그 자료를 이제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공부하면 되는데 문제하고 답지를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가지고 선생님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영어 열나 싫어하는데 하도 깝깝하고 야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이상하게 공부를 해서 점수 요거밖에 못 내? 애들 되게 이상하게 공부하네. 알았어. 선생님이 공부했던 방식으로 알려주도록 하지. 이래서 3개월을 딱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얘기, 그때 어떤 식으로 성적을 24점 맞던 애를 3개월 뒤에 93점까지 모의고사를 올려놓은 얘기를 선생님이 해보려는 겁니다. 자, 한번 먼저 질문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나는 일주일에 내 스스로 영어 지문이라는 게 있지? 그 독해집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 영어 독해를 1개에서 5개 사이로 한다. 5개에서 10개, 10개에서 15개, 15개에서 20개, 20개에서 25개, 25개에서 50개 사이로 한다. 자, 내가 일주일에 보통 독해를, 지문이 있을 때 독해를 몇 개 정도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손을 들어봅니다. 자, 1번. 1개에서 5개, 5개에서 10개 정도 한다. 한 명. 10개에서 15개 한다. 15개에서 20개 한다. 또 한 명. 20개에서 25개 한다. 하나, 2명. 여기 이번 확실히 낫네? 다른 반 했더니 다 여기에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반 아주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자, 25개에서 30개 사이로 한다. 한 명. 30개에서 35개 사이 한다. 안 든 사람 있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45개 정도. 오, 완전 바람직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최고야. 자, 요렇게 이제 되잖아. 자, 그래, 너희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가만히 봤더니 한 20개에서 30개 사이에 이제 놓여있네. 자, 선생님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애들을 시켜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3개월 만에 20명을 가르쳤어요. 한 반에 그때. 20명 중에 19명이 고등학생이었고 1명이 중학생이었어. 근데 그 3개월 뒤에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 당연히 그 19명 중에 24점 맞던 친구도 있었어. 권용진이라고. 그 친구 93점 올랐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겠어? 전원이 다 90점 이상에 안착했고요. 그것도 거의 다 맞거나 90점대 후반에 있는 애들이 상당수였고요. 그 한 명의 중학생은 그거 끝나고 나서 그 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영어 경시대에서 1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선생님이 뭘 시켰길래? 선생님이 가르친 게 아니야. 공부라는 건 말이죠. 영어든 수학이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하는 공부량이 분명 필요해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영어에서 필요한 과정은 뭐냐면요. 듣기를 우선 잘 하셔야 되고요. 그 후에 속독이 돼야 돼. 왜? 너희들도 모의고사 풀어보면 알겠지만 지문이 무지 많잖아. 빠르게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도 암기가 돼야 돼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하게 문장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쉬운 문제는 그냥 쭉쭉쭉쭉 국어책 읽듯이 읽고 답 내면 돼. 근데 꼭 영어 지문에는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확 구분해내기 위한 지문이 적게는 1개에서 보통 많게는 3개.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는 단어를 다 아는데도 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1~2개씩 낀단 말이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장도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지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독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그런 문장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영어 교육과정에선 구문독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장이 있는데 애들이 해석 잘 못하는 것만 모아가지고 뽑아서 훈련을 계속 시키잖아. 구문독해 연습. 맞습니까? 그래. 구문독해라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이외에 여기에서 또 필요한 거. 정독과 구문독해를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문법이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영어 요 정도네. 이거 외에 선생님 이거 말고 영어는 또 해야 될 공부가 있어요 라는 거 혹시 있니? 여기에 들어가는 거 외에 더 해야 될 영어 공부 있어? 없지. 말하기? 뭐 이런 시험과 상관없으니까. 네? 문장 배열. 네? 단어 배열. 아, 단어 배열도 어차피 이건 기본 공부 교육 과정이야.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물론 일반 학생들은 매우 훌륭해서 선생님처럼 영어 듣기를 무지 못하지 않을 것 같아.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피눈물을 흘렸어요. 수학 평균이 전교 평균이 우리 학교 되게 시험을 어렵게 내서 16점이었어요. 요번 용남고도 10점대 후반과 고2 문과 10점대 후반과 20점대 초반 정도의 지금 평균 성적이 있고 제일 잘 맞은 애가 59점 맞았다고 이제 용남고 2학년은 발표가 났어요. 그런 시험이었어. 너무너무 어려워서 전교 평균이 16점이었어요. 변별력이 하나도 없었지. 찍기 시험이었지 수학이. 근데 거기서 선생님은 유일하게 전교에서 수를 맞던 학생이었어. 근데 또한 선생님은 어떤 이력이 있냐면 반에서 우열반 이래서 잘하는 애들 전교 50명을 뽑아놨는데 그 50명 중에서 영어를 유일하게 80점대를 맞고, 왜 우리 반 평균이 94점이었거든. 80점대 유일하게 나오면서 영어 듣기 20문제 중에 6개 맞고 실제 17개 나오는 이 수능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은 3개 맞고 막 이랬던 학생이라고 보면 돼. 엄청 영어 듣기를 하나도 못 듣던 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은 그 영어 듣기를 뭐를 가지고 극복을 해서 서울대를 갔냐면요. 1년 내내 영어 모의고사 17개를 다 맞았어요. 재수할 때.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그렇게 못 듣던 선생님이 속청으로 훈련을 했어요. 빠르게 듣는 거 있지? 보통 모의고사에 나오는 속도를 1배속이라고 하면 선생님은 1.4배속 정도로 계속 듣기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모의고사에 나올 때 선생님 막 샤라샤라샤라 막 이렇게 빠른 것만 계속 들었는데 갑자기 모의고사에 헬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놓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듣기가 안 되는 학생들은요, 요런 게 되게 좋아요. 아무거나 들어도 돼. 꼭 모의고사에 나오는 대화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어. 아무거나 빠른 걸 들으면 되는 거야. 이때는 뭐가 좋냐면 뉴스가 되게 좋아요. 실제로 천천히 말하는 뉴스 말고 아나운서들이 정확한 발음으로 되게 빠르게 막 뉴스를 내보낼 때 있잖아. 그런 뉴스 방송을 많이 들으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빠른 듣기를 하려고 보통 왔다 갔다 걸어 다닐 때 서울에서 공부하니까 미국의 용산? 네, 미군 부대 있나? 그 미군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엄청 빨라요. 미친 속도로 말해. 가장 빠른 말하기 중에 하나예요. 뭐 샬라샬라샬라 막 이러면서 광고도 엄청 빨리 하고. 처음 들을 때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일주일을 그냥 듣고 나니까 갑자기 단어가 막 탁탁탁탁 꽂혀. 그리고 또 한 달이 되니까 정확하게 뭔 얘기를 하는지는 정확한 문장을 다 듣는 건 아닌데 뭔 얘기하는지 다 알아듣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모의고사 보면 정말 쉬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훈련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 요 나머지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단 기간에 빠르게 성적을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학기 중에는 절대 못하고요. 방학 중에만 훈련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왜 얘를 방학 중에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그 20명의 학생을 가르쳐 봤더니 보통 애들이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영어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3시간 30분 정도를 온전하게 영어에만 쏟아부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3시간 30분? 좀 영어 되게 잘하는 애들이 2시간 30분까지 짧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그 24점 맞았던 친구는 야, 넌 영어 하루에 몇 시간 해? 이러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요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4시간 30분씩 투자한다라고 했어요. 요 과정을 3개월을 하고 나니까 93점이 된 거야, 24점에서. 그러면 요 과정을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하냐? 자, 제일 처음에 뭘 하시냐면요. 너희들 오늘 교재 받았지? 요 뒷부분에 여백이 있을 거야. 표지 뒤에 여백이 있을 거야. 여백에다가 필요한 걸 지금부터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온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다. 자,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에 가면 교육자료였나? 아까 중간이?
교육 자료였나요? 중간에 커서가 열어볼까? 아, 그래. 교육 정보네요. 예, 교육 정보에 커서를 대시면 맨 오른쪽 상단에, 맨 왼쪽 상단에요. 학력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수준에 맞는 모의고사를 끄집어내야 돼요. 내가 고1 모의고사에서 안정적으로 90점대 중반 이상이 나오면 고2 모의고사로 시도를 해보셔야 되고요. 어머, 나 고2도 봤더니 나 영어 열나 잘해. 나 고2 모의고사에서도 90점 이상 후반대가 안정적으로 나와 이러면 고3 모의고사로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고1 모의고사에서 지금 7, 80점대밖에 안 돼. 그러면 고1 모의고사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고1 모의고사에서도 3월달은 중학교 수준이에요. 6월, 9월, 11월만 가지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제 뭔 짓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프린트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영어 모의고사 프린트를 뽑아내세요. 그래서 시험지 모의고사 출력을 하십시오. 인쇄? 예, 모의고사를 인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인쇄했으니까 뭐 해야 돼? 풀어야 되겠지. 푸는데요. 듣기를 포함하십시오. mp3 파일이 있는 거 선생님 보여드렸죠? 교육청 사이트에 열면 mp3 파일 다 올라가 있어. 듣기, 독해를 포함해서 시험 시간과 똑같이 봐야 돼. 보통 선생님이 65분 내에 하십시오 라고 얘기. 왜? OMR 카드 옮기는 시간은 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뭐 학생에 따라서 나는 OMR 카드 옮기는 시간 뺄래 속독이 좀 되니까 내 속독이 너무 안 되는 학생은 70분 내에 무조건 앉아서 꼼짝 안 하고 중간에 TV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70분 동안은 오직 시험만 보는 겁니다. 이 70분을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지금 다 독해 못했는데요? 그럼 시험 볼 때랑 똑같이 뒤에 찍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찍어서라도 이 시험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뭐 합니까? 채점을 해보면서 이제 반성을 막 하겠지? 내 점수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겠고요. 다섯 번째 이제 얘기해볼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한다? 여기까지는 정말 많은 영어 공부를 하는 애들이 해.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이 보통 여기까지 시켜.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점수를 잘 못 올리고 선생님이 이 뒷작업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인데도 영어 점수를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었던 거야. 뒷작업에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영어 답지 있죠? 답지를 인쇄를 하십시오. 영어만 인쇄해. 또 답지 막 20몇 장 막 쫙쫙 인쇄하시면 안 되고요. 영어 답지를 인쇄하면 이 답지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해석이, 지문 해석이 있으면 밑에 어휘 및 어구 이래가지고서는 단어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그 단어들은 이게 고1 수준의 어휘지만 왠지 애들이 잘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을 출제자가 이렇게 해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 단어 중에 다 아는 애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답지의 단어를요. 단어장에 옮기신 후에요. 암기를 하셔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암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꼭 영어만 잘하고 다른 과목 지지리도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지. 즉 공부를 하는데 편식을 하는 학생이 있어. 영어만 좋아하는 학생. 어떤 짓 합니까? 매일 공부하기엔 싫고 공부 안 하려니까 불안하니까 매일 영어 단어 외운다고 깜지만 채우고 있는 이런 미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대학 잘 못 가는 거야. 영어 단어는 어떻게 암기하셔야 되냐면 단어 하나에 아무리 많이 써도 5번 이하로만 쓰세요. 내가 만약에 쓰면서 외운다면 안 써도 상관없고 자 쓰면서 외운다면 5번 이하로 쓰고요. 단어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영어 여기 적고 여기 한글 뜻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간단히 외워도 돼. 막 복잡하게 막 여러 개의 뜻을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것만 심플하게 외우는데 이렇게 빠르게 쫙 읽고 가리고 내가 외운 단어 체크하고 안 외운 거 다시 확인하고 다시 위에서부터 확인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외워요. 선생님 나 그렇게 외워도 단어 다 잘 못 외우는데 그렇게 외우면 1시간 뒤에 잊어버리는데 아무 상관없어. 잊어버려도 돼. 영어 단어라는 것은 원래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거냐면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이렇게 4번 정도 외우고 읽고를 반복해야 그게 진짜 너희 단어가 된다는 거야. 잊어버리는 건 되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난 잊어도 돼. 왜? 내가 앞으로 할 공부량에서 이 단어는 내가 지금 잊어버려도 계속 나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단어는 최대한 요령이 뭐야? 빨리 외우셔야 돼요. 잊어버려도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자, 그랬더니 잊어버릴까 안 외워요 이런 곤란해. 한두 번은 꼭 읽고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 후에 뭔 짓을 하냐? 6번째, 정독을 하셔야 돼요. 자, 정독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해석지에 보면은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이 지문의 특징은 전부 다 의역이야. 정독이 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의역이야. 의역과 정독의 차이가 뭐냐면요. 의역이라는 건 되게 영어 지문을 한국말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바꾸기 위해서 영어 본연의 그 특징을 조금 버리면서 한국말식으로 번역을 한 건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말스러운 영어가 아닌 거야. 그냥 되게 영어스럽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한국말로는 좀 어색해도. 뭔 말인지 알겠죠? 그 특히 무슨 걸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문법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야? 오형식이지? 맞아? 그 오형식의 구조 중에서 얘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장인가를 생각하면서 정확한 독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독은 의역과 다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독을 하다 보면 꼭 어떤 부분이 생겨. 내가 그러면서 요걸 하면서 단어가 또 모르는 게 몇 개 나오겠지? 그러면 요 녀석 역시 단어장에 정리해서 빠르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선은 정리하면서 독해만 해나가는 거고 나중에 암기를 하는 거고요. 정독을 하다 보면 꼭 어떤 부분이 있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마치 해석이 이게 진짜 안 돼. 막 생략이 되거나 문장의 일부가 강조되기 위해서 도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단어는 아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 이 문장은 왠지 찝찝해. 아, 왠지 해석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 문장도 사실은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이 최상위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으려면 이 빨간 밑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 빨간 밑줄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 밑줄을 쳐놔. 이제 모의고사 보다가 해석되는 데는 치지 말고 안 되는 부분에만 빨간 밑줄 쳐요. 그럼 이 부분 해결해야 되지. 누구한테 해결해? 너희들 영어 가외 선생님이나 영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때 멍청한 학생들과 되게 똑똑한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한테는 너희들이 뭔가 얻어내야 되는데 이 빨간 밑줄을 즉석에서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해석이 안 돼. 이거 해석해주세요. 이러면 선생님은 아마 거의 답지와 비슷하게 이거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거 한 문장만 간단하게 해석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공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수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너희들이 모의고사 어쨌든 다 빨간 밑줄 쳐놨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서 선생님 제가 모의고사를 여기 이름도 좀 적어놓고 학생이 많으니까 선생님 제가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이 빨간 밑줄 친 부분들은 단어를 다 아는데도 뭔가 찝찝하고 해석이 잘 안 되고 뭔가 모르는 느낌이 들어요. 이 빨간 밑줄과 관련된 제가 어떤 문법적인 부분이 약해서 해석이 안 되는지 좀 요것 좀 다음 시간에 이게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요 빨간 밑줄 친 구문과 비슷한 예문도 선생님이 혹시 찾아주실 수 있으면 2-3개 정도만 더 찾아주시면 아니 될까요? 이렇게 하고 선생님한테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뭘 해? 이 빨간 밑줄에 대해서 그냥 해석하고 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얘한테 잘 설명을 해줘서 얘가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잘 해석을 하게 해줄까? 문법적인 부분도 준비를 해주실 거고 예문도 찾아서 준비를 해줄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하나의 지문을 해석 못했는데 비슷한 지문을 3개를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 지문의 특징을 보게 되겠지. 그러면 다음엔 이걸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생님에게 수업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과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얘기해 볼게요. 보통 학생들이 여기까지 많이 한다?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백날 해봤자 점수 안 올라요. 중요한 건 이 밑에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야. 왜 점수가 오르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이런 이유 때문이지. 속독이 돼야 된대요. 속독 우리 연습 어디에서 해요? 70분 동안 시험 보면서 속독 연습을 하는 거야. 빠르게 독해하는 연습합니다. 단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 단어 어디 있어요? 답지 단어도 외우고 정독하면서 모르는 단어도 정리해서 암기하니까 단어 커버가 되죠. 정독? 예, 정독한답니다. 구문 독해야 문법이 어디에서 해결되는 거야? 여기에서 해결되는 거야. 문법을 다 배우란 얘기가 아니야. 내가 모르는 부분만 어차피 대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채워 넣으라는 얘기예요. 완벽하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3개월 동안 여기까지 적었죠? 필요한 부분 적으라고 했어. 3개월 동안 그 학생들에게 영어 연락 못, 물론 잘하는 애들도 드물게 있었지만 연락 못하던 그 학생들에게 3개월 동안 뭐를 시켰냐면요. 그때 20명의 학생이랬지? 그게 영어를 그때는 하루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보고 정도 해오고 요런 건 애들이 해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딱 했던 거는 딱 이것만 했던 거야. 단어 암기했는지 단어 암기 테스트하고요. 그 빨간 밑줄 친 부분 있지? 그 부분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끝나는 식으로 했는데 애들이 이제 계속 시험을 볼 거란 말이지. 자, 시험을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걔네들 같은 경우 보통 평균적으로 전교 30등 이내 드는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반이었고요. 처음에 모의고사 봤더니 예를 들어 그 학생이 6, 70점밖에 안 나온다면 점수가 6, 70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고1 모의고사로 시작을 했지. 왜? 드럽게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깍깍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니까 사회까지는 계속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되게 재밌는 게 평균적으로 5회. 물론 조금 늦게 가는 애들은, 빠른 애들은 3회 끝나고 늦게 가는 애들은 7회 정도에서 변화되는 애들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4회 정도 되니까 갑자기 애들이 90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이 정도 되니까 거의 다 맞는 애들도 생겨나고 많이 틀려야 한두 개 생기는 애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성적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1 모의고사 어때? 거의 이제 90점대 후반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이제 뭘 시켰겠어? 10개 딱 하고요. 그때가 무슨 교재로 공부를 했냐면 작년에 나왔던 영어 모의고사를 다 모아놓은 교재가 있었어. 그게 고1 모의고사가 10회, 고2 모의고사가 10회, 고3 모의고사가 33회가 실려있는 이런 교재를 이제 재수학원 근처에서 팔았어. 불법적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끝난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제 고1 끝났네? 이거 끝날 때까지 몇 주 걸렸다? 2주 걸렸어요. 일주일에 5개씩 하루에 매일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자 2주 동안 애들이 고1 모의고사 다 해서 고1 모의고사에서 안중초보로 1등급이 됐어. 그리고 이제 고2 모의고사로 갔더니 다시 점수가 뚝 떨어지는 거야. 다시 6, 70점대로 내려앉은 거예요. 몇 회까지? 4회까지. 그리고 5회부터 다시 점수가 쭉 올라가가지고 다시 90점대 후반까지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는 거야. 이때까지 몇 주 걸렸다? 2주 걸렸다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게 겨울방학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 11월에 모의고사 보잖아. 그리고 12월, 1월, 2월 이렇게 선생님이 3개월 동안 가르친 건데 요게 끝나고 나서 한 달 지났어. 이제 1월 달부터 무슨 모의고사 들어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들어가요. 근데 고3 모의고사는 확실히 지문도 더 길고 단어 훨씬 어렵고요. 훨씬 어려워. 고2와 고3의 모의고사 수준 차이는 좀 큰 편이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했더니 되게 어렵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는요. 이 점수가요. 7회가 될 때까지 움직이질 않는 거야. 보통 4회에서 움직였는데 7회가 될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 좀 조바심이 났죠. 이 공부 방법으로는 고3 모의고사 안 되나? 고민을 하던 찰나에 7회가 끝나고 8회가 되니까 다시 점수 그래프가 확 올라가서 이런 그래프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결과가 되게 흥미롭잖아. 사회 안 나오다가 확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안 나오다가 확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안 나오다가 확 올라가면 끝까지 계속 올라가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이미 지정을 해놨어요. 고1 어휘 수준이 고1 어휘가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거야. 고2 어휘, 고3 어휘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애들이 4회까지 공부할 때는 수준이 중학교 수준이란 말이지. 연습도 안 됐고 점수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모의고사 4회를 풀면서 애들이 독해를 몇 개 정도 했냐면 당시 평균적으로 33개 정도의 지문이 들어있었어. 모의고사 하나에. 그렇게 아이들이 4개 정도를 하면 4, 5개 정도 하면 몇 개입니까? 132개지. 132개면 보통 뭐냐면요. 고등학교의 얄팍한 독해집 양이야. 그치? 132개 정도. 보통 150개, 200개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을 132개를 얘네들이 직접 정독을 하고 모르는 거 생각하고 단어 암기를 하고 했던 거야. 그 모의고사 4개를 보면서 애들이 한 게 뭐냐면 단어 외우고 있고 단어 외우고 있고 단어 외우고 있고 단어 외우고
4번 정도가 되니까요. 모의고사에 주로 등장하는 단어가 거의 습득이 된 상태인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5회 때부터 점수가 확 올라간 거예요. 단어도 적당히 됐고 자주 나오는 단어와 패턴도 인지가 된 상태. 그런데 고1 모의고사에서 이제 만땅으로 점수를 채워놨는데 고2로 올라가니까 어때? 어휘 수준의 차이가 또 그만큼 낮아? 다른 건 익숙한데 이게 차이가 안 나서 이 어휘, 고2 어휘의 그 갭을 극복하는데 4회 정도, 독해 132개 정도 열심히 한 양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고3은 훨씬 이 폭이 크거든. 그래서 고3에서 점수가 폭발하는 데는 훨씬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야. 그래서 내가 고1 모의고사에서 점수 잘 나오면 고2에서도 나 되게 잘 나오네 이런 고3으로 훈련을 하셔서 너희들은 고1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도